그럼 선생님 우리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상반기 피해라였는데 철저하게. 근데 하반기도? 하반기도 피해라. 근데 선생님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것도 피해라. 요새 뭐 색조 몇 가지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매출이 옛날에는 중국 향이었다면 이제는 유럽 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유럽 향이 있고 그래서 뭐 일부 몇 가지 종목들은 올랐어. 그런데 위치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아모레 이 중심이 위에서 자꾸 눌러. 혼자서 가면 짱돌 맞아요. 이게 밑에 단이 그래도 든든하게 받쳐줘야 혼자서 선도주가 날아갈 수가 있어. 그러니 다른 거 하자고. 정부가 우클릭 했으니까 미국 요새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배발주해. 조선 발주. 일단 고맙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통화 수합을 통화 수합. 합니다. 이런 게 우클릭 해갖고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게 뭐야? 웨스팅하우스 제재 이거 풀어줘갖고 원전. 그 다음에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수주가 이제 사우디 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하나둘씩에 미국이 D팀 줘서 나올 수 있는 수주. 아니면 지금 오늘 같은 게 현대차 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랐어. 건설기계나. 이제 공장 빨리 짓는구나. 미국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럼 그쪽이 다시 가는. 그런 특화된 종목들만. 그래서 전력설비, 발전,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확산되고 여기서 키 맞추기 하는 게 더 낫잖아. 선생님 현대차 그룹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선생님 말씀하셔서 오늘 금요일자 기준으로 뭐 상중률 상위 종목들 이슈가 있는 종목들 보면 다 현대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 현대차가 실적이 역대급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완성차, 부품단 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았어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이제 시동을 건다 자동차주가 우리가 전에 항상 전차주가 가져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반도체는 일단 조금 이게 이제 비리비리해지고 있고 힘을 좀 잃어가고 있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완성차는 하지 맙시다. 현대차기야. 실적 서프라이즈. 역대급 실적인데 선생님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장을 해야죠. 우리가 주로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거 하자고 그랬지. 현대차는 아시아권의 그 의사결정권자가 현대 기아 팔아서 도요타를 사는 것 같아. 아 그때 말씀하신 도요타. 그러니까 N이 꺾이는 거 보고 하자. 두세 달. 그러니까 현대차는 20만 원에 빠져봤자 10,000원에서 2만 원. 현대차? 올라봤자 10,000원에서 2만 원. 요게 10월이든 내년 연말까지 요 안에서만 놀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하느니 우리는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현대오토에버.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10만 원짜리가 지금 오늘 거의 15만 원 가까이 왔어. 벌써요? 나 현대오토에버를 안 봤구나. 아니 현대오토에버는 조금 기다려줄 줄 알았지. 종목들이 수익 실현을 해서 율로 가야 되니까. 현대오토에버 봐. 와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선생님 이번 주에 3일 만에 12만 원짜리가 거의 오늘 고점이 14만 7천 원. 그래서 오늘 20~30% 더 때려라 그랬어. 근데 이것도 출렁거리면서 갈 거야. 그래서 현대로또에버 팔아서 현대글로비스나 35,000원대 현대로템 이렇게 가서 요런 걸 시소식. 그게 현대차 기아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그럼 선생님이 이제 부품단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이 부분 얘기하자면 현대공업 어때요? 현대공업도 괜찮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근데 현대공업 뭐 디스플레이테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떤 그래프냐면 한 단계 이거 적어보는 것 같아. 로보스타 같이. 아 잠깐 로보스타 로보티즈의 어느 위치를 보시는 것 같은지가 중요한데 올라가는 과정? 조정하는 거지. 조정하는 과정. 근데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4월달 고점 찍고 지금 조정이야. 얘는 5월달 고점 찍었어. 근데 그 상승폭이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지.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얘기한 건 재료라도 끌기가 크든지 아니면 물이 들어와야 되잖아. 수급이라도 좋든지. 이 수급 봐라. 거래량이 고갈돼 있어. 품절주 아니에요? 이런 걸 품절주로 보면 어떡하냐. 거래량이 적은 것 같으면 일단 품절주라서 그럴 거야. 아니야. 거래량이 너무 뒷받침이 안 돼. 지금 이쪽도 현대공업, 디스플레이텍 다 비슷하게 뒷받침이 안 돼. 오히려 세종공업은 괜찮잖아요. 근데 오늘 때리라고 그랬어. 세종공업 때려갖고
풍국주정, 그러니까 이것도 수소, 우리의 대장인 일진다에 일진 하이솔루스 가는 게 낫고, 세종호흡도 보면 신고가단이야. 그래프 봐. 우선 근데 얘 고점은 5월달 고점 찍고 조정했다가 오늘 그 고점 돌파해서 때리라고 그랬어. 9,000원만 가면 얘는 왼수야. 9,000원만 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목표가 한 12,000원이 10년간의 고점이야. 그러면 요 폭이 2,000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풍국주정은 더 많이 남았어. 근데 그건 수소잖아요. 풍국주정. 엮을 수가 있어. 수소? 세종공업도 이것도 그때 2차 전지 배터리 갈 때 세종공업 못 갔어. 왜? 그 마우라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화석연료 이게 연결되거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품단이 많거든. 그래서 근데 요번에 이제 수소가 움직이면서 이것도 같이 간 거야. 키 맞추기로. 그런데 9,000원달에서는 위도 1,000원밖에 안 보이고 조정도 1,000원. 여기서 갇혀 있을 것 같아. 세종공업이? 그러니 일진다이아나 풍국주정. 풍국주정은 오히려 세종공업이 5, 6,000원대 그래프 위치야. 옆으로 딱 누워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갑자기 18,000원이나 이만큼 으쌰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요새는 올라가지 않은 것들을 미리 길목지켜갖고 으쌰 나오면 때리고 나오거나 한번 급등한 것들은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조종해서 눌림목 때 딱 길목 지켰다가 딱 치고 들어가. 이런 감각이 있어야 수익 나는 거지. 따라가면 안 돼. 근데 이제 길목 지키는 사람은 내 차례가 안 오는 차를 기다리다가 잠깐 이렇게 만남을 갔다 왔어. 약속을 갔다 오면 그때 올라와. 아니야. 그럼 내가 깜빡 좋은 사람이 벌써 가거나. 이게 길목 지키기 또 문제야. 근데 선생님, 수소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치. 그럼 지금 사도 법이 뭐 이제 바뀌고 하려면 좀 기간이 조금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난 그런 거 편하게 할래. 그냥 2025년까지 큰 그림은 저 멀리 있고 중간에 요새 길목 지켜서 잠깐 먹는 거거든. 그러니 큰 게 있는 거 잠깐 하는 게 낫지. 괜히 이게 또 아니 그렇지 않은 거 갖고 엮이긴 싫어. 아니 왜냐면 어떤 분이 댓글에 아유 이렇게 선생님께서 길게 봐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길게 기다릴까 숨 넘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이따 오를 만한 거를 그쪽으로 짧게 봐달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운도 따라야 되고 본인의 전업 투자 같이 실력이 좀 있어야 돼. 오늘 어떤 분이 GS건설 숨막혀요. 그거 30% 팔아갖고 KTIS나 이런 세력주로 잠깐 갔다가 여기로 오면 안 될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 그거 왜 내가 그러냐? 2달간은 안 갈 건 분명하고. 건설주. 이거는 현대건설 6조 수주한 것도 44,000에서 38,000원 다시 원위치 시키는데. 아니 수주 한 건 맞는데 왜 그래요? 부동산 PF 해결이 돼야지. 7월 25일은 무조건 지나야 돼. 여튼 일단 금리를 2번 인상할 수도 있다고 한 연준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도 그치.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7월 25일 날 연준이 금리만 동결하면 쟤네들 뻥이네. 이제 뻥이야. 아유 또 속았어. 이런 게 나와야 그때 이제 바닥 들어. 근데 GS건설은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옛날 그 2021년인가 1월 달에 무너진 거 있지. 그 광주 HD 현대산업개발. 그 화정 아이파크 바닥 만드는데 1년 걸렸어. 그게 24,000원에서 무너졌어요. 당장 16,000원까지 급락했어. 순식간에. 너무 급락했다 대반등을 줬는데 8개월 영업정지 당했어. 그 다음부터 2020년 1월까지 9,000원까지 빠지는 거야. 그리고 9,000원에서는 40% 반등을 해. 13,000원까지. 그리고 지금 다시 11,000원이야. 건설주가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PF는 어떻게 해야 돼? 금리 2번 하면 안 되는 이 불확성이 너무 크다.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면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오히려 가랑비 없었듯이 사는 사람 에너지도 줄어. 그럼 지쳐서 털어내. 적은 거래량이 털린다고. 그러면 무조건 2달 지나면 이런 외부적인 불확실 환경이 제거됐어. 그러면 새롭게 작업 들어가는 애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털 거 다 털고. 그치. 그게 이제 9월이야. 그럼 7, 8, 9는 뭐 해야 돼? 그 건설 말고 움직일 섹터를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로봇, 재건, 그 다음에 키오스크,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해외 수주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정부 정책 발주를 요번에
원전? 원전은 이제 그 7월 중순에 나토 나토? 정 그거 봐야 되고 찍어서 하겠다는 거 은연중에 표현하셨어. 뭘 찍어서 해? 너는 안 줘. 뭘 안 줘? 너는 안 줘. 뭘 안 줘? 그러니까 정부의 아 어? 지원을? 너는 안 근데 줘. 갑자기 안 준다고 절뭘 안 주신다는 심지어는 너는 검찰에 보고해갖고 조사시킬 거야. 그 교육주 학원 이렇게 교육도 하는 그렇고, 것처럼. 교육도 그렇고, 태양광, 음. 전 정부의 BBIG 그쪽에 연결된 또 그쪽도 돈 된다. 그때 비리들 엄청 많았어. 그냥 그 발주해갖고 서로들 놀아가지고. 이권 개입들이 얼마나 많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 지역민들 중에 그 태양광 이렇게 해서 떼돈 번다고 했다가 지금 정부 법이 바뀌니까 지원도 끊기고. 오 맞아요. 해놨는데 밥 다 산 무너뜨려 갖고 져놨는데 받아가지도 않아. 그러면 이게 노상 비용 적자 나오고. 그런 분들도 지금 허다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의 문제가 내년부터 시작이야. 또 총선의 시대가 오잖아. 어쨌든 하반기에는 정부 정책에 맞서는 쪽은 절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정부가 떡 주는데. 떡 주는 원전. 아니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제 수주. 우선 배정된 에너지에 예를 1,000억을 여기부터 줄게. 그런데 그 어디지? 그게 부울경 부울경. 그리고 수소가 거기에서 가는 거야. 수소. 수소 괜찮네. 수소 발전소 에너지. 그 다음에 철도. 철도? 철도. 우리 철도 나요? 아니 지역별로 BTS? 이제 지역별로 철도 개편 전략들이 막 나와. 그래서 여기 있고 저기 여기 있고 세밀하게 지화도 만들고 이런 작업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어마무시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2024년부터 2027년까지면 얘도 역시나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이고 금리 변수가 공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금 조달해야 되니까. 그거는 정부 발주니까. 정부 발주니까. 그러니까 주는 거고 그냥 민영 쪽은 금리를 봐야지. 민영은. 민영은. 그럼 그러니까- 정부 발주를 따서 하는 정부랑 연관관계가 있는 건설주에 하네요? 그렇지. 뭐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발주를 많이 받는 것들이 있어. 근데 선생님 정부가 발주를 해주는 거는 원래 그 값을 잘 안 쳐준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 현대로템 얘기할 때도 정부가 해가지고 하는 거 우리 파기하는 게 훨씬 좋다. 딴 나라 가서 사서 하는 게 훨씬 돈을 제대로 받는다. 너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나 살려주셔 갖고 밑바닥에서 다 아웃돼 갖고 그거라도 줘서 운영이 됩니다. 이런 세상이야 지금. 그러니까 정부라도 줘야 애들 월급이라도 주고 고인 컨선을 할 수 있어. 지금 잘못하면 고인 컨선도 안 되는 세상이 거기란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발주가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발주는 관공 사업 노화된 거 뭐 여러 가지 처리하는 거.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KCC 건설이 그나마 정부 정책 발주가 세. KCC. KCC 쪽이 건설. 그 다음이 또 그래도 현 대통령과 이렇게 지역계 그래도 국회의원이 정부에서 힘을 쓰는 국회의원에서 정부를 끌고 올 수 있는 뭐죠? 그런 분들 부산 쪽이 제일 부산. 세. 근데 다른 쪽 지역은 반대 세력이 그 지역을 그렇죠. 잡고 있어. 이왕이면. 안 주지. 아주 치사한 거야. 관납은 배알 다 깨놓고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제 알겠지? 속으로 완전 근데 그거라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그러면 이 현대로템 얘기 살짝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로템이 선생님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목요일장에 시외로 뭐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었고 금요일장 기준으로 뭐 우리 조금 오르다가 오늘 그 재료 나가리 나가리? 그거 한 790억짜리 매출인데 비밀 조항 7월 6일까지인데 그래서 전차 폴란드라면 그냥 왕창 조단위 발표가 돼. 근데 그렇게 숨겨서 발표는 안 하거든. 그래서 와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좀 해라. 그러면 이 확산 효과에서 그거 아니야. 아니야? 호주야 호주. 없는 것보다 호주 좋아요. 좋은데 기대감이 너무 컸다. 근데 그거는
정정호 씨를 이미 알던 전에 한번 단독으로 나와갖고 하루 반짝했다 다시 꺾였던 그 재료야. 그러니까 저가 비슷해. 안 믿어. 이제 그거 진짜인가 보다. 근데 사우디 6조 갖고도 안 되는데 그 정도. 그래서 오늘 오히려 실망 매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35,000, 4만 원에 갇혔고 이게 하려면 폴란드가 됐든 사우디가 됐든 우크라이나가 됐든 새로운 게 들어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4만 원 못 돌파해요. 오늘 또 가는 줄 알고 아유 35,000원대 못 사서 딱 들어가신 분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들어가지 말라고. 오히려 그거 하더니 현대글로비스나 아니면 다른 거. 도화 엔지니어링, 데모, 그 다음에 또 덕신하우징은 팔라고 그랬어. 덕신하우징 다음 타자 지뢰 저거 진짜 퍼스텍. 이제 이렇게 기간 조정한 것들. 아직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건설 기계, 굴삭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이번에 EU에서 27개국이 모여서 29일 30일 정상회의를 하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안전보장 방법에 대한 그거를 논의를 하고 또 30일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또 어떤 움직임으로 뭐 자국을 이렇게 무기를 해가지고 하는지 이 부분은 우리 나토 정상회의까지 연결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반도체만 내가 살짝 하나 짚어볼까? 물어볼게. 재건이 영어로 뭔지 아냐? 재건? 재건 리빌드? 뉴 빌딩이란다. 뉴 빌딩? 나는 저게 뭔가 했어. 나 거의 비슷했어요. 뉴 새로운 빌딩. 뉴 빌딩. 오늘 저 한양대학교에서 우크라이나 뉴 빌딩 협회가 열렸더라고. 뉴 빌딩. 그래서 쟤네들 뭐냐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재건. 뉴 빌딩. 좋네. 다 뉴 붙이면 되네. 뉴 빌딩. 뉴 빌딩. 리빌드 막 이런 게 아니라 뉴 빌딩. 자, 선생님 반도체는 좀 어떨까요? 상반기에 그래도 반도체 움직임 좋았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이번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실적 호조를 좀 예상치보다 괜찮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들 가만히 봐봐. 가만히 보면 팔아먹잖아. 한미반도체가 제일 좋았어. 우리 12,000원, 13,000원, 2만원 그때 하지도 않고 3만원대만 넘어가면 팔아먹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안 빠져. 위에서 대롱대롱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요번에 KC 놀려드렸잖아. KC. 그리고 14,000원대 나노 CMC 14,000원, 18,000원 놀다가 이게 갑자기 튀나 한번 보고. 난 그래서 오히려 그 전고체 2차 전지나 그 시스템 반도체는 그냥 우리가 거버넌스 게임으로 가는 DB 하이텍이나 보자고. DB 하이텍. DB 하이텍이나 그냥 6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 이렇게 큰 틀 잡고 7만 5천 원만 가면 한번 때리고 다시 사고 때리고 다시 사서 DB가 언제 시가총액이 5천억 되나? 5천억이 중요해. 그게 가격으로 2,500원 넘어야 돼. 지금은 2,000원은 안 깨고 오늘도 막판에 조금 올렸더라고. 2,200원이야. 요 300원을 언제 올리냐? 300원. 그게 DB 하이텍 신호야. 300원 올렸을 때 DB를 팔면서 DB 하이텍 샀고. 근데 시가총액 5천억이 왜 중요해요? 전에 한번 설명했잖아. 공정거래법에서 이게 5천억이 넘으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B 하이텍 지분을 대주주가 18% 사줘야 돼. 결국 DB 하이텍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5천억 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강성부나 주주한테 공격은 뭐야? DB 5천원 높여도 이거 사주게 만들게 공격을 할 거라고 보는 거지. 주주는 뭐야? 주가 떨어뜨려가고 그걸 살아날라고 그러겠지. 그래서 작년도에 DB를 죽여놓은 게 그것 때문에. 그래서 5천원 넘었던 게 4,600억 되면서 그걸 풀어가 기간을 연장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공격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넘게 해갖고 얘네 대주주 똥줄 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략이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싸울 것 같아. 이거는 업황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 그런 것들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막 듣다 보니까 1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종목이 어째 생각해도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나씩 다 포트에 넣다 보면은 ETF가 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하죠? 나 그래서 나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 보고 저것도 좋아 보여서 어떤 사람이 1억을 해서 47개를 샀어. 47개. 이분을
내가 강제로 7개를 딱 정해서 무조건 이 47개면 이게 ETF지 이게. 왜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래 요거 그래서 사람이 요거 높게 팔아가고 요로 평생 정리 못해. 이럴 때는 날짜 하루 정해. 그래갖고 3개의 나의 인생의 종목을 걸어. 많이 빠진 거나 뭐 해서 일로 그냥 강제로 다 모으는 거야. 그 전체. 손실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산단가 전체 개별로 보지 말고 이 현재 토탈이 지금 얼마인가 교통정리할 땐 이래야 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쓰리다. 어? 심지어는 마이너스 30%라도 끊어. 이걸로 인생의 종목 걸 때는. 그래서 얘가 한 30% 전체인데 얘가 크게 가야 돼. 그래야 크게 먹어. 작년도에 이 작업을 해드린 분이 포스코 DX 가고 현대로템 가서 구자를 더블 만드신 분도 계셔. 처음 갈 때는 얼마나 고통이었겠어. 구자가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거나 여기서 더블을 먹어갖고 전체 구자가 커졌대. 이렇게 돼야 돼. 10개 이상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개나 4개로 모아.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그래? 이것도 괜찮은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 중에 내가 승부 걸 거를 딱 3개나 5개 정해. 그게 전체 자산의 50내 70% 갖고 있어요. 그 선생님 승부를 요거에 걸었는데 갑자기 요거에 더 승부를 걸고 싶어졌으면 그래서 그걸 3개 잡은 거야. 하나 진짜는 한 놈만 해야 돼. 한놈 못 패. 그러니까 그게 할 사람이 아무도 그러니까 있어 그래도 그래 그 소수에 불과하니까 일반적 사고로 33전법 하나는 실수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또 커버. 내가 3가지 찍었는데 다 안 돼. 운빨 더럽게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삼재냐? 근데 선생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나 47개 중에서도 올라가는 게 몇 개 없는데 3개로 줄이면은. 그런 생각 하면 안 돼. 현재 평가 자산 내가 산단가 대비가 아니라 오늘 딱 정리했어. 그게 내 돈이야. 그게 내 돈입니다. 거기에서 압축해갖고 3개 집중한 게 그때부터 커져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어떤 분은 요게 3%, 5%, 2%. 선생님 저도 1%짜리 있어요. 당장 없어요. 이거 더블 먹어봤자 간에 기별도 근데 안 가. 웃긴 건 뭔 줄 알아? 뭐 얘네가 잘 가. 1% 적은 게 아니요. 나 한 주 산 거 상한가 갔어요. 네가 총체적인 난국이다. 난국이야. 와 참. 꼭 이상하게 비율이 적은 게 잘 가. 그 비율이 싫으면 안 가네. 아유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계좌를 보시면서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선생님이 또 카페에 올려주시니까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부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못하겠으면 괴롭히세요. 누구요? 응? 공기를 공기를 괴롭히세요. 여기 있는 공기들. 선생님 괴롭히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녹화를 하는 시간이 장 마감 후인데 장 마감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봤더니 어떤 분이 궁금증 올려주셨는데 커넥트 웨이브 좀 제발 좀 봐달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 왜 봐?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니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선생님 아마존이잖아요. 그 관련된 게. 아니 그리고 지금 그게 유통 아니야. 요새 유통가 그쪽이 뭐 신세계, 백화점, 커넥트 웨이브 그거 하나만 보지 말고 그건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3년 중에 어느 날 어느 가격 각도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흘러내리다가 언제 보냐 바닥에서 5, 60% 오를 때 보는 거야. 50% 오른 게 내 본전이면 어떡해요. 산단가 생각 이란 50% 오른 게 반토막 내 산다에 반토막 되더라도 상승 파동 영향에서 반 때려 수량을 그대로서 다시 사 바로 안 가. 그래서 1000주를 1200주 1300주 만들어. 그것도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를 때 하라고. 이것을 몇 번 하다 보면 마이너스 평균 단가 평단 조절이 돼. 물량이 갖다 1000주가 1500주 2000주 돼. 그리고 나서 갈 때가 진짜야. 언제 갈지는 3년 잡으세요 그냥. 근데 선생님 아마존이 AI에 1300억 불을이었나? 억인가? 지금은 투자한다는데. 그냥 건설 좀 안 돼. 그쪽은 그 AI는 핫한 데잖아요. 라이징 스타. 아마존 해서 그러면 아마존만 가. 커넥트 웨이브 아마존 연결고리 커넥트 웨이브인데 지금은
이게 못 가. 우리는 건설하고 똑같아. 유통, 신세계, 이마트, 하나투어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나야 돼. 뭘 지나? 내년 대만 총통 선거 지나야 됩니다. 그때까지 못 가. 유통인데 갑자기 대만이 왜 나와요, 선생님? 지금 한 번 더 전쟁 나온다고들 지금 외국계들 워렌 버핏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전쟁 나요? 몰라. 그래서 대만 팔고 종합상사 하신 거야. 그러니까 대만 총통선거 하면 이 TSMC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같이 대만을 침공도 할 수도 있다 지정한 리스크로 빼신 거야. 그리고 그것 때 가장 특혜를 보는 게 일본 종합상사다. 종합상사 하신 거야. 이거 10년 안에 터질 것다 배팅하신 거라고. 그럼 거기 터지면 남북 간이 가만히 있겠어. 또 그걸 이용하는 국제적인 또 그 머니게임 조직들이 있으면 어떡해. 오징어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런 컨트리, 그러니까 요새 환율 변동성도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파생 변동성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배팅하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유통섭이는 건 뭐야. 여행도 가고 지갑도 마음이 열고 편안해야 뭐. 이렇게, 이렇게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리스크가 어떻게 해야 돼?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생각 자체도 안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을 거론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이야. 이런 사람들은 위기 리스크를 자꾸 만든다. 나는 이낙연 전 대표의 그 하나의 모토는 가까이에서 대만, 중국 전쟁 난다. 미리 우리 대한민국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가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선거에는 더 이슈화가 될 거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봐. 지갑 열어? 불안해지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거론조차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방산주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물류 그리고 해외 수주 부분 이런 에너지가 왜? 그래서 오히려 답답하시면 아까 그분 30%를 딴 거 가세요. 연말까지. 아까 로봇이나 이런 것도 가갖고 거기서 했다가 일로 다시 오는 것도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셨어요. 그럼 수익금만 예사하는 거야. 원금은 무조건 내가 보기에는 내년 대만 총통 선거까지 길면 내년 총선까지 상황이 움직일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디자인해 갖고 하려고 하는 뭐 MBK 등 가서 지금 배팅 안 해. 나라도 지금은 그냥 매 끊어 놔라. 오히려 지독한 애들은 오히려 숏 전략을 써. 빌려다 때려. 그러면 일반화해서 여기서 더 걷어.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때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때가 그냥 GS건설 설명하듯이 롯데그룹 설명하듯이 6개월은 그때 아닙니다. 지금. 더 이제는 될 줄 알았더니 더 길어져요. 점점.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이미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안 보는 게 정답이야. 그리고 자꾸 보면 인간이니까 신경질 난다고. 우리 추가 매수라 할까?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요.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3개월 정도는 지금 우리가 떠드는 에너지가 살아있는 쪽에서 트레이딩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수익금 나오면 수익금만 가세요. 그러는데 일단 금년은 지나야 돼. 하반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상황이 개선되면 분명히 이 코너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상황이 하나도 안 보이고 더 악화될 것만 보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환율이 지금 1320원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 1319원까지 좀 올라갔는데 주요국 통화를 보면은 다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 지금 이제 환율이 좀 어떻게 좀 될까요? 뭐 134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또. 그럼 20원은 그러니까 1350원만 안 넘으면 돼. 50원? 왜 50원이 기점이에요? 이게 이제 전번 고점 라인이거든. 이것 뚫으면 작년 10월 달에 망한다 했던 1440원이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걸 결정하는 게 우리나라가 아니야. N이야, N. N. N이 계속 약세로 가면 어쩌지? 150엔. 145엔까지 갔다고 지금. 근데 145엔은 괜찮아. 괜찮아요. 근데 150엔이 가면 문제야. 150을 뚫어야 문제지. 뚫어야 문제야. 그리고 이거는 또 컨트리 리스크도 있잖아. 근데 이번에 통화 수업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미국이 이제 강세로만 가면 돼. 그럼 강세는 뭐야? 금리 인상. 금리 인상. 7월 25일, 9월달. 이것도 2달간 봐야겠지. 그래서 환율은 그냥 박스 같습니다. 근데 1350원을 뚫지 않으면 괜찮다. 안 뚫을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 징후는 안 나.
그 1450원 뚫는 시나리오, 대만 리스크가 등장하거나,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거나, 그 두 가지 변수에는 금리 인상 한 번은 괜찮죠? 두 번이 문제인 건가요? 한 번은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가다에서 하는 총재께서 한 번은 견디겠다 했으니까 두 번 하면은 이건 아니야. 우리도 따라서 대응을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6월이 끝이 났어요. 7월 이제 다음 주 하반기 시작인데 다음 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뭐 이슈라든가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7월달은 실적이지. 역시 실적이죠. 실적의 검증 구간. 실적의 검증 구간. 아까 코난 테크놀로지, 루닛 다 실적들이 주가 올라온 것만큼 뒷받침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닥에 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아난티, 오. 덱스터, 그다음에 그 수술용 로봇 같이 요새 노화, 당뇨, 그러니까 불치병들 관련된 것들. 저도 불치병. 뭐 불치병 걸렸냐? 이분이 갑자기. 불치병 중 하나 노화잖아요. 이거는 젊은 재생인데 이건 어려워. 일본에서 고액의 돈을 대중화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탈모, 당뇨 이런 것들. 탈모 끝내죠. 탈모하면 또 단골 메뉴로 뭐 대화제약인가 몇 가지 있어. 탈모하면 그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주말에 탈모, 그다음에 당뇨는 벌써 아이센스 가고 있어. 요런 불치병 관련된 또 암 관련된 거. 우리가 그거는 다윈시스, 다윈 메딕스 해갖고 또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고용도 이거 비슷한 거예요. 뇌 치료, 이게 뇌 관련된 로봇, 수술용 로봇 이런 것들 불치병 관련된 종목들이 하반기에 주도할 것 같고 로봇도 순환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 해외에서 수주해서 일단 지금은 매출을 갖고 와야 돼. 그런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이번에 제일 위험한 게 시점 안 나왔는데 급등한 것들. 그리고 이때 기점에 돈이 조달이 안 되니까 대주주가 삼자 유중 괜찮아. 그럼 실력 있는 애들이야. 그거 안 되면 유중 짱돌들을 막 구해가는 그런 다이나믹 상황. 그래서 하반기도 지수 접근하지 마시죠. 그거는 세밀하게 제가 인버스 고가고 판단해 드릴게요. 이번에 인버스가 2,550원대 우리가 그거는 제일 정확했던 것 같아요. 2,650대 빠진다. 2,550가 2,570 그래서 2,450가 2,470원짜리 사라 2,550원에서 팔자. 그러면 이제 2,600이나 620 가면 2,500원을 깰 거야. 그럼 거기서 다시 2,450이 됐지 2,480원 거기서 다시 사겠어. 그래서 2,550만 가면 두들겨 맞으면 이건 박스야. 그냥 박스야. 이게 2,600을 돌파해야 돼. 2,550과 2,650원이 지수를 얼마나 결정하냐면 요게 예를 들어서 2,550을 2,600을 뚫었어. 지수 2,450번. 3년 다시 7만 전자 붕괴하는 거야. 그 50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는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처음에 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헷갈리는데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딱 힘을 내주세요. 이제 3분기 끝났으니까. 종목 잘 찾고 트레이딩 할 거라고 시간여행 종목 구분해서 3개는 시간여행, 나머지 4개는 트레이딩. 그러면서 싸워보시죠. 요새는 제가 종목 선관이라고 그럴까? 승부를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잖아. 옛날같이 그냥 우리가 20개 얘기하지만 그 방송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뉘앙스. 찍어! 또 뻑이고 무슨 뽑기하지. 요새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갑자기 추워져 갖고 이거 좀 있겠습니다. 응? 찍어! 그런 것도 있잖아. 그게 오죽하면 답답하신 분들 요거라도 트레이딩 하시라고. 신호를 주신 거야. 잘못 찍으면 때링. 그러면 선생님 이번 하반기는 거의 닥치고 스윙이네요. 팅. 스윙할 종목 트레이딩과 시간여행 꾸준히. 그건 뭐 그냥 10년간 변함이 없고.
알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또 재밌었는데 하반기도 잘 부탁드리고 힘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또 비가 많이 온다 보니까 비 피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모두 뽀송한 한 주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